예, 그리고 또 제가 조금 놀랬던 게 이제 미국과 연관해서 제가 그 애육원, 육아원이라고 하는 일종의 고아원과 같은 그런 예. 시설을 방문했는데 거기 아이들이 리틀 타이크스라고 하는 미국 제품을 그러니까 미국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짐볼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 브랜드의 가방과 공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제품을 그야말로 고아까 공공 뭐라고 해야 되나 공공 시설이잖아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이런 곳에서 미국 제품을 쓰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좀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아니 하다못해 모란공학단 처음 할 때 그 타이타닉인가 뭐냐 타이타닉인가 뭔가 외국 나와서 외국 관련 영화가 배경 스크린으로 나오기도 하고. 타가소나 이런 데 가면 백설공주며 백설공주 그리고 알라딘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옥류 아동병원에 갔었는데 거기 외래 대기하고 있던 이제 엄마들하고 아이들이 이제 TV를 보고 있었는데 거기 알라딘 더빙이 된 한국어로 더빙이 된 알라딘을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 6, 7살 먹은 아이한테 너 알라딘 좋아하니?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 영화예요. 아니 일본하고는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리고 모란봉학단이 다 야마 피아노 치잖아요. 딱 로고 바뀌어갖고 야마. 저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왈가왈부 변의 편, 번외 편. 네, 죄송합니다. 아주 귀한 손님 모시고 저희 그 방송 좀 찍어서 너무너무 귀한 손님이라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꼭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아주 귀한 걸음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커트고요. 네. 예, 저는 왈가왈부 운영을 맡은 유영호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에 살고 있는 재미동포 평화운동가 이금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뭐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양력을 준비했습니다. 이금주님이시고 보스턴 행동 대표 그리고 매사추세츠 한국평화운동 공동의장 그리고 세월호를 잊지 않는 보스턴 사람들의 모임 대표. 영어가 있어서 꼭 읽어드리고 싶어서 Peace begins in Korea. 그 세계 인류의 평화는 뭐 한반도로부터 시작한다 뭐 이런 의미도 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코로나가 한 2020년 1월쯤에 좀 터졌죠, 그죠? 그렇죠. 네, 알려지고.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직전에 가장 최근에 북을 갔다 오신 분이세요. 언제 정확히 갔다 오셨죠? 네, 저는 2019년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7박 8일 여정으로 북을 다녀왔습니다. 가시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제가 미국 보스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커먼에서 보스턴 시민도 만나고 또 미 연방 상하원 의원 사무실도 방문해서 보좌관들을 만나서 한반도에 70년간 지속되고 있는 한국 전쟁을 끝내고 이제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원, 하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설득을 하고요. 또 시민들에게도 보스턴 시민들에게도 8천만 한국인이 정말 간절히 이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를 바란다. 뭐 이러한 내용의 이제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그 북에 대한 보통 북의 악마라고 하죠. 그 반북 정서, 반북 이데올로기가 큰 장벽이 됐어요. 근데 사실 저도 북을 잘 모르지 않나라는 이제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졌고요. 제가 평화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직접 가서 북을 봐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에서 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뭐든지 뭐 직접 자기 눈으로 보는 게 최고인 거고. 백문이 불여 일견이죠. 그렇죠. 대표님 5번이나 갔다 오셔서 좀 여유가 있으신데요? 저는 그러니까 마침 아픈 게 2007년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북이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자료를 보면 2010년도 이후에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거는 급속히 변한 거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으로 이제 바뀌고 이러면서 김정일 위원장 사망 후에 2010년도부터 지금부터 한 약 10년간 엄청 바뀌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전혀 저는 못 봤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쉽게 말하면 저녁에 평양에 보면 깜깜하고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예. 요번에 평양에 가셨을 때는 어때요? 저녁에 뭐 아니면 그 어디 무슨 호텔을 묵으셨죠? 저는 해방산 호텔. 아 해방산 호텔에 무슨 시설이라든지 조금 약간 정전도 있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밤에 그 평양의 거리는 서울이나 보스턴의 거리처럼 아주 환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 때문에 이제 전력 생산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대동강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화력 그 발전소가 보이는데 예. 그 생산량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왜냐면 이제 제재로 인해서 네. 예, 그 발전에 필요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리소스를 외부에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에 묵었던 저 역시도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는데 가끔 정전이 돼서 에어컨이 멈추는 이러한 상황이 제가 호텔에 머무는 시간 아주 짧았지만 하루에 한두 번 됐었고요. 적어도. 예, 그리고 이제 밤 11시 이후로는 샤워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 더운 물을 데우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연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11시 이후에, 11시 이전에 되도록이면 샤워를 맞춰라. 그래서 제가 그걸 깜빡 잊고 11시 반쯤 샤워를 하다가 더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찬물이 나와서 프런트에다 전화하니까 그런 사정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해해 달라고. 예, 이제 조선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1시 전에 샤워를 맞춰 달라. 그래서 저를 위해서 예, 그 뭐지 보일러를 돌려주셨어요. 호텔에 저 하나를 위해서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했던 그런 상황이 기억이 나는데 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 샤워는 그래서 따뜻한 물로 잘 마치셨나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11시 이전에 샤워를 했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 대표님도 갔다 오셔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이제 그 이금주님 뭐 말씀도 듣고 제가 이렇게 기행기도 조금 읽어보고 했는데 사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연히 불편하다, 북은 여러 가지 부족해 이렇게 보는 분이 있고, 아마 이금주님은 거기서 그걸 보고 야 나를 위해서 이거를 보일러 다시 돌려주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드러움, 배려, 뭐 이 부분에 불편한 중에서도 우리가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천국도 될 수 있고 지옥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저도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또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오늘 오신 것 같고. 여러분 너무너무 가보고 싶으시죠? 네. 저는 또 한 번도 못 가봐서 부끄럽지만 너무 가보시고, 대표님은 이제 가신 지 너무 오래되셔서 또 너무너무 가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네. 자, 그 처음에 저희가 들어가려면 입국심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때 뭐, 그러니까 외국 여행 많이 해보셨으니까 좀 다른가요? 네. 글쎄, 그 보통 입국 심사는 굉장히 사무적인 절차잖아요. 근데 저는 좀 입국 심사부터 좀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저를 맞이했던 입국 심사관이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남성이었는데 이렇게 얼굴이 동그랗고 이렇게 눈이 동그란 굉장히 부드러운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근데 저를 리금주 선생님이라고 맞이하면서, 왜냐면 제가 북을 가기 전에 이제 저에 관한 사전 정보를 간단한 정보를 줬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이주민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이제 공립학교 교사이고, 뭐 그리고 평화운동을 하고 있고, 이런 간단한 제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를 리금주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이제 저에 대한 상당한 호감, 호기심, 궁금증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미국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뭐 미국의 그 당시가 2019년 여름이었으니까 이제 그 북미 회담이 하노이 때 결렬이 됐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북미 간의 평화 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입국 심사관이 저에게 이제 미국 내에서의 그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도라든가 여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물어봤고, 또 트럼프 원수님이라고 지칭을 하더라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원수님은 인민들에게 인기가 좋으냐, 인민들이 그를 좋아하느냐, 뭐 이러한 질문도 했고, 저한테는 그러면 리 선생님은 트럼프 원수님을 뭐 좋아하고 지지하느냐, 이런 좀 개인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견해 뭐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도 했고, 그리고 좀 저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환영의 이러한 마음을 그러한 다양한 호기심이 섞인 질문으로 표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적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한 17년, 18년간 네.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재미 동포이고 또 제 남편이 미국인이에요. 그리고 미국 공립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어떻게 보면은 저를 미국인으로 인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과 70년 가깝게 70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는 북한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할까? 사실 그런 게 좀 두려웠거든요. 재미동포들이 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외 갈 때. 예, 그런 게 좀 두려웠는데 전혀 그야말로 쓸데없는 기후였죠. 예, 그리고 저를 정말 마음으로 환영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받고 어떻게 기탄 없이 말씀하셨나요? 예, 그냥 솔직히 얘기했죠. 뭐 제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뭐 보스턴 거리에서 보스턴 시민들을 만나서 그 한국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평화를 희망하는지 열망하는지를 전하고 또 그러니까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이제 노력으로 미 정치인들을 만나고 뭐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어쨌든 지금은 아주 시작이고 아직 여론이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의 그 미 정치인들의 평화 협정에 대한 지지 정도가 아주 높진 않지만 이제 시작이고 점차 그들 설득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아주 나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이제 종국에는 뭐 상하원이 모두 다 종전을 승인하는 그러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에 관한 거는 솔직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지지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북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을 높이 산다. 그리고 뭐 미국 내에서도 사실 좀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대통령이다. 하지만 뭐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도 트럼프의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그런 대화의 노력을 높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 개인적으로 그의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미국 내 정책에 있어서는 좀 지지하지 않는 부분도 많다. 그러니까 그런 솔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보면 그런 것 같아. 아까 드시면 전에도 그 먼저 선생님보다 먼저 앞에 가신 그 신은미 선생님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런 내가 미국의 얘들의 적국에 사는 이런 게다 기우다시피 그런 거고 그런 거는 좀 되게 난 높게 평가를 해요. 뭐냐면은 그들이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적국이지만은 미국 개개인의 시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라 그러지 적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건 안 나타낸다. 그러니까 그런 일례가 어떤 데서 느낄 수 있냐면 북쪽 그 문화예술 작품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남쪽에서는 옛날 일제시대 때를 그리면 일본 사람은 완전 일본 놈이고 못된 역할로만 나오는데 북쪽 영화를 보면 아주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꽤 나와요. 그렇듯이 외국군에 대해서도 약간 전쟁 중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꽤 나와요, 보면. 그러니까 뭐라고 정부와 시민, 그러니까 국민을 분리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인이나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동포에 대한 적대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동포이기 때문에 고국을 떠나서 외국에 살고 있는 동포에 대한 연민을 오히려 느꼈어요. 저 사람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그 멀리 미국에 살고 있을까 이런 연민 같은 그러한 정서를 사실 느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조금 놀랬던 게 이제 미국과 연관해서 제가 그 애육원, 육아원이라고 하는 일종의 고아원과 같은 그런 시설을 방문했는데 거기 아이들이 리틀 타이크스라고 하는 미국 제품을 그러니까 미국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짐볼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 브랜드의 가방과 공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제품을 그야말로 고아까 공공 뭐라고 해야 되나 공공 시설이잖아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이런 곳에서 미국 제품을 쓰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좀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하다못해 모란공학단 처음 할 때 그 타이타닉인가 뭐냐 타이타닉인가 뭔가 외국 나와서
외국 관련 영화가 배경 스크린으로 나오기도 하고 타가소나 이런 데 가면 백설공주며 백설공주 네. 그리고 알라딘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옥류 아동병원에 갔었는데 거기 외래 대기하고 있던 이제 엄마들하고 아이들이 이제 TV를 보고 있었는데 거기 알라딘 더빙이 된 한국어로 더빙이 된 알라딘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 6, 7살 먹은 아이한테 너 알라딘 좋아하니?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 영화예요. 아니 일본하고는 철천지 원수잖아요. 네. 그리고 모란봉악단이 다 야마 피아노 치잖아요. 딱 로고밖에 하고 야마. 저만 나쁜 사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사람은 외국물도 먹고 넓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 대표님은 그러면 입국하실 때 좀 달랐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는 가는 과정이 좀 다른 거였죠. 저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리랑 공연 때 처음 평양을 가고. 그때 이제 남북 교류할 때. 네. 그러니까 물론 군사분계선 자체를 처음 넘은 건 금강산 갈 때 가고. 네. 근데 그거 뭐 현대에서 이렇게 관광. 그렇게 가는 거고, 아리랑 공연도 비슷했던 거고, 또 한 번 남포 갔을 때는 남북 경협 차원에서 비료 지원 요원으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화물선 배를 타고 서해안으로 해서 남포항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입국 심사라고 하는 게 되게 간소하거나 다르겠네요. 그렇죠. 저는 다르죠. 근데 이제 그 심양을 통해서 이제 고려안경을 타고 이제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이미그레이션 입국 심사들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실 때 그 긴장하셨을 그런 느낌. 왜냐하면 저는 미 영주권자이긴 하지만 이제 남편하고 같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들어갈 때도 시민권자에게도 동일해요. 굉장히 고압적이에요. 그 입국 심사관, 미국 입국 심사관이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고압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외국인에게는 잠재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이런 걸 전제로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러한 절차인데 굉장히 즐겁게 재밌게 입국 심사를 마쳤고요. 그게 좀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아니 갔다 와서 뭐 통일부 신고도 하시고 그 외에 뭐 강연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제가 편하게 여쭤보는데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시라고요? 그럼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가셨을 텐데?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갔죠. 그런데 또 다른 배려를 느낀 게 제 여권에다가 그 보통 이제 입국을 하면 입국 도장 스탬프를 찍어주는데 스탬프를 안 찍어주고요. 비자에다가 제가 따로 북한을 방문하기 위한 비자를 받았거든요. 그 비자에다가 찍어주고 출국할 때도 여기 여권에 스탬프를 안 찍어줘.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가 미국에 입국할 때 적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이제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제 여권에다가는 입국 출국 스탬프를 찍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비자에 따로 찍어준다. 혹시라도 리 선생님이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불이익을 당할까봐 염려가 돼서 그렇게 한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북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미국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발상 혹은 그런 견해를 좀 왜냐하면 이란도 똑같습니다. 이란도 갔다 오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 다시 그러니까 시민권자는 좀 다른데 영주권은 퍼머넌트 레지던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다시 들어가기 힘들어요. 심지어는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실 만한 얘기고. 그래서 이제 입국심사 통해서 그 설레임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그 설레임과 긴장이 약간 느껴져요? 그때 이제 사실은 그 고려항공 안에서 받았던 그 환대, 제 옆자리에 앉았던 그 40대 중반의 남성, 이제 북한 동포죠. 그분한테 자리를 양보받았어요. 제가 원래 복도 측이었는데 창측으로 저한테 자리를 양보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갖고 있었던 북에 대한 선입견이 깨졌던 경험이 뭐냐면 그분이 노동신문을 열심히 보고 나서 꾸깃꾸깃 막 접어갖고선 그 앞에 있는 주머니에 이렇게 넣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디선가 노동신문을 잘 접어서 넣어야지 막 이렇게 함부로 다루면 처벌을 받는다 이런 걸 어디서 읽은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데 그분은 대충 구겨서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갖고 있었던 북에 대한 선입견 중에 하나였다라는. 그럼 이 선생님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북에 지금 요번에 7박 8일 갔다 오시기 전에는 통일운동을 하고 진짜 우리가 한민족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런 진짜
애정 어린 뭐 낭만적인 생각이셨지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북에 대한 편견을 선입견을 조금 많이 갖고 계셨네요, 선생님도. 글쎄 저는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그쵸. 했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순간순간 이게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면 제가 선입견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노동신문을 막 구겨서 넣는 모습이 조금은 달라 보였다라고 하는 건 그쵸. 알게 모르게 저도 50몇 년 동안 받아왔던 반북 그런 이데올로기, 북의 악마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금주 선생님 더 제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미국에서 아무래도 현지 뉴스를 많이 접하시니까 그 북에 대한 악마화가 미국의 현지 언론에 아주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진짜 인도주의적으로 많이 그 도와주려고 하는 양심적인 미국 시민분들도 전제로 깔고 있는 건 북은 나쁜 나라인데 일반 그 인민들이 일반 시민들의 생활이 너무 열악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도와주겠다라는 차원의 이런 접근법을 우리가 조금 뭐랄까 개선해 나간다고 할까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번에 느끼시고 하신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뭐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줌으로 계속 저희랑 좀 소통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가 연결해서 많이 좀 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입국 심사만 하고 끝내긴 좀 아쉬운데 처음에 도착하셔서 도착해서 네. 제가 또 이제 강렬하게 제 인상에 남았던 경험이 첫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네. 이제 저는 걸어서 제 호텔로 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그러니까 북에 이제 입국을 하면 거기는 그 대중교통이 굉장히 좀 열악해요. 그 조건이 왜냐면 그것도 역시 대북 제재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차량이 30년, 40년 된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재로 외부에서 뭐 아무것도 들여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3, 40년대 노후된 차량을 계속 고쳐서 쓰고, 그리고 그것도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거리를 보면은 그 시민들이 막 20m씩 막 줄을 서서 뭐 버스나 전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게 그렇게 자주 있지 않는. 그러니까 자주 있지 않고, 그리고 항상 버스나 전차를 보면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악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해서 평양을 관광한다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비현실적이 불가능한 거죠. 아마 그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평양을 관광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두 군데나 돌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차를 배정을 받아요. 관광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평화자동차. 평화자동차. 제 자동차는 평화자동차였어요. 북에서 만든. 근데 이제 차로 제 숙소로 갈 수도 있었지만 걷고 싶어서 이제 끝나면 한 9시 정도 된 무렵이었던 9시 좀 넘었나? 이제 그래서 안내원이랑 같이 이제 걸어서 오고 있는 도중에 인민대학습당 앞을 지나갈 무렵에 아주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20대 그러니까 그 대학생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인민대학습당 안에 앞에 아주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조각상에 이제 그 조명이 아주 아름답게 들어와서 어쨌든 그 굉장히 아름다운 그 건물 앞에서, 아름다운 조각상 앞에서 뭐 다른 휘엄청 떠 있고 밤하늘에 별을 막 반짝이는데 이제 그 밤하늘 아래서 20대 대학생으로 보이는 듯한 남녀가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소곤소곤 서로 막 대화를 하는 이런 장면을 보았어요. 근데 그 주변 분위기라든가 주변의 이런 그 정경과 더불어 굉장히 그런 로맨틱한 느낌을 자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9시가 넘은 그 시각에 젊은 남녀가 그렇게 연애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자유롭게. 일종의 선입견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제가 가기 전에 이제 북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도 많이 보고 뭐 신은미 선생님 그리고 진청규 기자님의 책도 많이 보고 그래서 알고 있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직접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런 어떤 상황을 보는 것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근데 그 남녀의 데이트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어쨌든 좀 좀 놀라운 그러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북에서도 이런 청춘 남녀들이 심야에 데이트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 이렇게 늦은 시각에도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하네요. 그러니까 안내원이 그러면 여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인데 너무나 당연한 모습 아니냐. 그리고 그러면 보통 남녀 그 젊은이들은 어디서 데이트를 하나요? 이제 그런 질문을 네. 하니까 안내원은 뭐 데이트하는데 장소가 필요하냐?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사랑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그렇죠.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에. 네, 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약간 그 두 남녀가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경계하는. 약간 좀 그렇게 좀 네. 주의를 의식하는 듯한 그러한 예.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걸어서 그 호텔로 다시 돌아가시고 식사하시고. 근데 저는 이제 자꾸 그쪽을 보고 싶은데 이제 그러면 그 젊은이들이 미안할까 봐. 불편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는 눈을 자꾸 보면서 걸어왔죠. 뭐 대표님도 북에 가셨을 때 그렇게 깜짝 놀랄 만한 좀 일이 있으셨나? 아니면 나는 오히려 그냥 뭐 나 일상적으로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뭐 특별히 그런 거는 못 봤고 아주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난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대동 을밀대를 갔는데 네. 대동 뭐 모란봉 꼭대기에 있는 정각이라 그래야 되나? 근데 을밀대가 어떻게 생기냐면 위에 정각이 있고 밑에 이렇게 받치는 거죠. 쭉 올라가는 게 돌, 그 뷰를 뭐 해야 되나? 돌로 쭉 석축이에요? 석축이 쫙 한 40~50m쯤 높이가 쭉 있고 그 위에 정각이 있다. 물론 걸어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정각에서 그냥 대동강을 보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거의 90도예요 이게. 네. 석축이 그럴 거 아니에요. 석축이 네. 쌓아서 위에 정각. 여기를 그때 내가 볼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한 5, 6학년이나 뭐 요쯤 되는 거기를 담벼락 타고 올라오는 거. 우리 구경을 밑에서 막 수직으로 올라오는 거. 끔찍해. 그래서 야 꼬마 애들이 그냥 노는 그 모습 그렇게 아니야. 어린애들은 그런 우리 저기 한번 올라가 보자 하는데 걱정되더라고. 무서워갖고. 이거 올라왔어요? 올라왔어. 그냥 그래서 야 대단하다고 그 맞추셨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밑에도 이렇게 꼬마 애들이 벽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냥 어디나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그런 것 같다 싶었어요. 뭐 이런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를 뭐 다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뭐 한도 끝도 없겠죠. 그런데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여러 유튜브나 뭐 또 저기 기행문 올리신 것도 있고 지금 책 출간 준비 중이시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저희가 자막으로 조금 자세한 주소 같은 건 처리해 드릴 테니까 좀 보시고 여러분 그 날도 덥고 이제 코로나 시기에 많이 힘드실 텐데 배 아프시라고 저희가 특별히 준비했는데 저도 정말 가보고 싶고 농담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가족분들 다 아실 거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진짜 뭐랄까 뉴스가 되지 않는 세상 우리가 편안하게 북을 왕래할 수 있는 세상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나마 좀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아마 코로나가 풀리면 어떻게 됐던 저희가 좀 이렇게 강하게 항의를 해서라도 이런 어떤 그 막힌 길을 좀 뚫고자 하는 노력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멀리 지금 미국에 가신 지 10수년이 넘으신 이금주 선생님도 북의 보스턴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교민 여러분들이 한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 진짜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모든 이들이 인종과 뭐 식상한 얘기나 인종과 종교를 진짜 떠나서 바라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오늘만 요것만 하고 끝내시는 거 아니나요? 또 얘기해 주실 거잖아요, 그죠? 네. 오늘은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